서민 급전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되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대출금리가 19%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카드론 이 대출 금액이 연체 금액인가요? 대출 금액인가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한 43조에 육박한답니다. 연체 금액일 겁니다. 43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아래로 추락해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돈 빌 곳이 없어서 그렇게 빌리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토스로 그 대출 상품 이렇게 찾기 눌러보거든요. 눌러보면은 뭐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뭐 4% 초반, 4% 중반으로 해서 마이너 통장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몇백만 원, 뭐 7%에 8%에 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액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로 이 급전 19%짜리를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부채가 카드론 대출 연체가 43조다 라는 걸 들으면 좀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이제는 하도 이제 대출이 많다, 연체가 많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게 무뎌져 버리는 거죠. 2011년인가요? 카드 대란 터졌을 때 그때보다 연체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움찔하지도 않고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다 2등이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느낌들 생각 자체가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나는 빚이 없으니까 근데 사는 게 안 쉽네, 빡빡하네 이 정도인 거고, 빚을 5억씩 8억씩 10억씩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거리고 허덕이며 살죠. 맞벌이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빡빡하게 허덕이며 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평가 자산 금액으로는 40억 50억 부자일지 모르겠는데 살아가는 현실은 보면 되게 빡빡하고 되게 정신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 빡빡하구나, 안 쉽네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점점 사는 게 더 이제 현금,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깔고 있는 집이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이 늘었다. 사실 느낌 없거든요. 갑자기 30억 됐다고 그래 그럼 팔아야지,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 앉아서 쭉 그냥 오래오래 그냥 그걸 갖고 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뭔가 결정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렵죠.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착착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빚을 지고 그 빚의 금액이 1억만 되어도 빚을 못 뜯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 30, 나이 40에 빚이 1억이 있었는데 정년퇴직 60살에 할 때 빚 1억을 갚고 퇴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물론 퇴직할 때 퇴직금 받은 걸로 그 부채 1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부채를 없애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건 빚을 갚았긴 했지만 매달 버는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한 방에 들어오는 이제 퇴직금으로 갚는 거고, 실제로는 이 갚는 게 수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앞으로 계속 걸어하고 계속 아마 그 빚에 대롱대롱 발목에 잡혀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 빚쟁이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 겉으로 티나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숨죽이고 살고 되게 허덕이면서 빚 갚느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 19%의 대출 금리를 내면서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사채 쓰기 직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카드론을 43조나 연체한 그들이 과연 다시 빚을 갚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긴 할까?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몰락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치안이 엉망되고 쫀쫀들이 들끓고 교도소가 꽉 차고 사건 사고가 늘어날 것이고 고소고발도 많아질 것이고 더 이제 험악해지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이 개인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치인들 아니면 뭐 경제인들 어느 하나의 잘못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되게 우리 사회가 복잡하죠.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누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고 놔버리면 그로 인해서 빚 때문에 고통받고 몰락하고 쉽게 망가지는 이들이 늘어나기만 할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개선할지, 어떻게 조치해 나갈 건지,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생각들도 더 얘기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각계각층에 있는 뭐 전문가든 아니면 시민이든 활발하게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이 부조리한 것들, 불편한 것들,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 개선 대책은 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이 감당 못할 빚으로 망가지는, 몰락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고 다들 사는데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덕이고 있고 이 답이 안 나오고 공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다들 넉넉하게, 다들 여유롭게, 다들 안전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각오를 다져야 되니까 또 해결할 대책들을, 해법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지금의 이 현실들을 잘 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